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핵폭탄급 한 방을 준비했으니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핵폭탄급 한 방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고를 하고 시작하신 적은 없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은 OCI입니다. OCI. 최근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도 또 오랜 기간 동안 좀 실적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사실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태양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주도했던 이우연 부회장이 이번에 정부 정책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이우연 부회장의 관상부터 중년 이후의 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CI 기업하면 예.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양 아닙니까, 동양? 네, 근데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죠. 예. 2020년 올해 그래도 이 한국 재계서열 28위에 들어 있더라고요. 네. 30위 안에 들어 있는 중견 또는 이 대기업에 속하는 이런 기업인데 아마 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는 가전이나 IT나 건설이나 운송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굉장히 기업이 오래됐어요. 60년 이상 됐더라고요. 창업주는 이회림 전 회장으로서 1959년도에 동양화학공업으로 이제 이게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농약 사업 요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무기화학 산업으로 진출했고 예. 또 더 정밀화학이나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그룹을 이제 면모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세대인 이우연 부회장이 실질적인 이 그룹 오너로서 예. 이제 그룹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에너지 네. 또는 바이오 산업 이런 것을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찾아가지고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우연 부회장 관상을 통해서 한번 이 OCI 그룹에 대해서 이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우연 부회장 저 사진 얼굴을 통해서 관상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일단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 둥근 오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엠보싱처럼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기업 내일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봤는데 좀 오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얼굴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3등분해서 세로로 내려볼 때 네. 이마가 눈과 코 범위보단 좁고 눈과 코보단 또 양볼과 양악 아래턱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이 좋고 중년보단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눈, 코, 입, 귀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눈을 보기 전에 눈썹을 보게 되면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 그러는데 예. 관상에선 여기를 명궁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손가락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손가락 2개가 뭐예요? 3개, 4개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명궁 자체는 참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좀 가늘어요. 가늘고 좀 작아 보입니다.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양쪽 눈꼬리가 밑으로 좀 처져 있어요. 이와 같은 눈은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재물을 보는 코, 그래서 코를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이우연 부회장의 코를 보면 전형적으로 이 복주머니 즉 복코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복은 좋은 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은 조금 웃고 있는 입, 벌리고 있는 입이라서 입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판단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귀를 한번 대신 보면은
귀 모양은 좀 잘생겼어요. 귀는 초년 즉 14살 전후의 운을 보는 곳인데 어렸을 때 뭐 잘 살았을 것 같고 이 귓볼을 보게 되면 저 사진상으로 보여주는 귓볼이 동글동글하고 아주 탁탁하게 보입니다. 요와 같은 귓볼은 말려눈이 조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얼굴 외형은 초년보다 중년보다 말려눈이 더 좋은 얼굴형인데 인터넷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우연 부회장의 지금 보니까 이거 나이를 보니까 68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53세에 해당하더라고요. 네. 53세는 얼굴에서 어디냐? 콧끝과 윗입술 사이. 우리가 인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중 좌우예요. 그런데 이 여기가 조금 좁아 보여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부분 조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올해 이우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운세가 좀 떨어지는 운이라서 좀 답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우연 부회장을 보좌하고 있는 OCI의 배구석 회장 그리고 또 김택중 사장의 관상도 한번 보면서 시너지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석 회장 그리고 김택중 사장은 예. 이우연 부회장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실질적인 OCI의 실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백우석 회장의 관상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비교적 동글동글한 타원형에 속합니다. 요와 같이 둥글둥글한 타원형 같은 경우는 사주로 치면 역마에 해당해요. 역마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네. 타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형의 얼굴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 학업운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마가 초년은, 눈과 코가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 3등분해서 나눠서 봤을 때 이마 넓고 잘생기긴 했지만 눈과 코, 입과 턱보다는 조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고 예. 이마는 초년운이자 직업운인데 배구석 회장 같은 저와 같은 이마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눈, 가는 듯 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눈빛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 모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코를 보겠습니다. 코는 이 정삼각형 형태 마늘형입니다. 전형적으로 복을 불러오는 복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복코라는 것은 코가 재물이니까 재물운이 많은 그런 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을 또 웃고 있는 입이라서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흉화복을 예측해 보기엔 좀 어렵고 단 웃고 있는 입 안으로 보게 되면 치아가 보이고 있는데 치아는 관상에서 건강과 학업운을 보는 곳인데 저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반듯하고 좋은 치아 구조는 학업과 많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김택중 사장의 관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 얼굴이 세로로 좀 긴 편이에요. 예. 이렇게 세로로 긴 얼굴 유형들은 머리가 좋고 자기 색깔이 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거나 자존심이 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책임감도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마가 초년운이고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와 양광골과 양악이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어디가 좁고 어디가 넓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의 뭐 직사각형 형태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마, 눈과 코, 입과 턱이 또 세로로 3등분했을 때 거의 1대1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어서 초년과 중년 말년운이 무난한 얼굴 유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마 아주 잘생기고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눈 모양을 보게 되면 눈이 마른 목골 형태 정삼각형이 아니고 직삼각형 형태의 눈을 갖고 있어요. 저와 같은 눈은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지만 뭐 이 구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설 같은 거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재물을 보는 코 얼굴이 세로로 상당히 긴 편인데 거기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코도 쫙 뻗어
있고요. 예. 살도 아주 탄탄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인연이 많은 그런 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으면서 일자입이에요. 일자입이면서 모양도 좋고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저와 같은 입은 의지와 열정이 있고 또 인복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좀 쉽게 얘기해보면 예. 배구석 회장 같은 경우는 사물로 치면 둥근 타원형의 방패 이렇게 보여지고, 김택중 사장 같은 경우는 좀 세로로 긴 묵직한 창의 에다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팀이 된다면, 한 세트가 된다면 창과 방패가 같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와 공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OCI에서는 두 분이 한 팀이 된다는 것은 플러스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 창과 한쪽에 방패가 있으면은 뭐 완벽한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사의 풍수지리적인 해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시청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지역의 풍수지리적인 해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핵심 인물들의 관상을 분석해 봤는데, 이번에는 OCI 본사가 있는 그 지형과 건물에 대해서 풍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저 지도를 보게 되면 OCI 본사 바로 길 건너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OCI 본사 위로 보면 OCI가 서울시 중구 소곡로에 있거든요. 네. 그 바로 위쪽으로 뭐가 있냐? 조선호텔이 있고요. 조선호텔 바로 위에 보면 환구단이 있습니다. 네. 예. 이 환구단이란 뭐냐? 환구단은 예전에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이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예. 조선시대에는 선대 왕과 왕비를 모시던 제사를 지내던 그 종묘가 있었고, 예. 그리고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식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때 극과 의례로 행하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환구단인데, 예. 환구단이라는 것은 국왕이 신성한 곳에 제단을 쌓고 풍년을 기원하던 제천 의례로서 우리나라에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이 왔던 곳인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미 존재해 있었고, 예. 고려사에 보게 되면 고려 성종 때부터 국가적으로 이게 제도화시켜 갖고 제도화되어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1912년 일제 강탈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이 황구단에 있는 황궁까지 아주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해방 이후에 여기를 누가 소유했느냐? 바로 삼성그룹에서 소유했습니다. 지금은 삼성그룹하고 분리가 된 신세계, 예. 신세계 그룹의 소유가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사진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황궁호 네.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의 일부가 저 뒤에 이제 조선호텔이 있고, 일부가 조선호텔로 들어가 있고, 왼쪽에 보면 천단이 있습니다. 이 천단이라는 것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둘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네요. 둘 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천인지 요걸 나타내는 거고, 천단은 둥그렇게 되어 있고 천원지방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구단 같은 경우는 팔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팔각정도 뭐 예전에는 뭐 세상이 팔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불가 더 정확히 들어가면 이제 그 브라만교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온 건데, 어쨌든 이 팔각정 그리고 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천단에 보면 중국 사람과 세계 관광객들이 저기 무지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갑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황구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화면상으로 봐도 거의 뭐 사람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저 황구단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황구단 바로 지척에 OCI 그룹이 본사가 있다는 것은 예. 풍수적인 지덕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 왜?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중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 황궁우 말고 황구단의 아주 일부만을 소유했던 삼성그룹은 지금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리돼서 이제 신세계 그룹 소유가 돼버렸는데 신세계 그룹은 우리나라 제일의 유통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좋은 아주 지독이 좋은 곳에 위치한 OCI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글로벌 회사로 풍수적인 지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OCI의 군산 공장은 현재 새만금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반도체 폴리실리콘 제조로의 도약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 부지의 풍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지도로 보게 되면은 OCI 군산 공장은 저기 간축 사업을 통한 저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이전에도 군산에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간축 사업을 통해서 되어 있는 곳인데 보게 되면은 크게 이게 뭐랄까 좌우에서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지형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있으면 왼팔 오른팔 좌측면 우백호가 딱 이 머리를 감싸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냥 앞이 밋밋하게 바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본사의 위치는 좋지만 저 새만금터에 위치한 군산공장은 조금 풍수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을 하기에는 또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산업단지로 조성된 만큼 그 부분에서 또 유리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OCI 이제 좀 위기 뭐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주가도 현재 좀 바닥을 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첨단 소재, 바이오 뭐 이렇게 신사업까지 갖춘다면 이 위기를 잘 뚫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OCI 그룹의 핵심 인물들의 관상도 받고 예. OCI 본사 풍수적인 분석도 하고 또 군산에 있는 공장 풍수적인 네. 분석도 해봤거든요.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OCI 핵심 인물들의 관상들 참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재물과 관련된 다들 보코를 갖고 있어서 예. 사업이란 것은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발전 가능성이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건 네. 이우연 부회장이 올해 운이 조금 좀 이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예. OCI 본사 서울 중구 소곡동에 있는 황구단터 바로 앞이죠. 예. 아마 이 방송에서 황궁우 아마 이 기업 내일이 처음이지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핵폭탄금 한 방을 얘기한다는데 이런 게 바로 핵폭탄금 한 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저희 황구단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어쨌든 황구단터 굉장히 좋은 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언저리에 있는 OCI 그 풍수의 지독을 많이 받아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군산 공장은 풍수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은 보다 강한 회사, 보다 큰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양 고전 맹자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한 가운데 살아나고 안락한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서 OCI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맹자에 나오는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한에서는 살아나고 안락하면 오히려 죽는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기업내일은요. OC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요.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 기업에게 어떤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정말 흥미로운 얘기, 즐거운 얘기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